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RP 회계 프로그램에서 결산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결산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가 고정자산 등록을 진행을 할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을 진행을 하면 그 고정자산 등록된 거에 의해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는데요. 회계학적인 개념에서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은 뭐냐면 고정자산을 샀을 때, 즉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을 샀을 때 얘가 내용연수 동안 머무르는 동안 그 기업에 5년을 머무르는 기계장치다. 그 기업에 5년 동안 굴러다닐 수 있는 승용차다. 그러면 그 5년이라는 내용연수 동안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비용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면서 그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결산자료 입력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까지 연동이 되게 돼요. 회계 처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회계처리는 여러분 결산 분계하기에서 만나실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걔가 내용연수 동안에 비용 배분되는 금액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시간에 감가상각을 포함한 결산 분계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를 하면 여러분이 저하고 첫 시간에 만나서 ERP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번 시간에 결산까지 하고 재무제표 작성까지 끝내고 나면 이번에 이제 공부하시면서 끝내고 나면 회계의 순환 과정에 의한 내용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즉 ERP라는 프로그램 툴을 이용해서 회계를 기초부터 결산까지 마무리하는 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그동안 여기까지 이게 따라오시니라고 같이 호흡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시니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요거 입력하고 따라오고 또 공부하고 영상 듣고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한 기업의 농사를 짓는 재무제표까지 완성을 하게 된 거다. 자, 먼저 고정자산 등록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정자산을 등록을 하실 때는요. 그냥 입력 툴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쭉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핵심 ERP에서 감가상각비가 자동 계산이 되고요. 보통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할 때는 정액법, 정률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정액법은 매년 동일하게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동안 계산하는 거고요. 정률법은 첫 해에는 많이 계산하고 뒤로 갈수록 적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제 입력만 잘 하신다면 이렇게 감가상각비는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툴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그거 확인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실 텐데 보통 고정자산 등록을 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유형으로 무형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승용차 같은 차량 운반구, 비품, 에어컨이나 뭐 책상이나 회의 탁자나 이런 거 같은 비품 그리고 냉장고 이런 것들이 비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지금 저하고 핵심 ERP 프로그램 다루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ERP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무형자산이죠. 이렇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 금액이 나오게 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지금 입력하신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제 반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주어져 있는 걸 입력하시면서 실제로 1000번 건물부터 3001번 차량 운반구까지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3001번 차량 운반구는 저희가 초기에 승용 5374를 전표 관리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정자산 등록이 낯설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자, 건물과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구 화물 7구 사이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건물은
본사에 사용되는 건물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인 800번대 코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800번대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손익계산서를 좀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항목들을 만들어 오셨어요. 즉,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익과 비용이 나타나는 보고서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 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뒤에 가서 재무제표 할 때 보실 거예요. 그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건 800번대 코드를 쓰고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품 매출원가 쪽에 산정되는 제조경비적은 500번대 감가상각비를 쓰거든요. 이를테면 기계 같은 경우는 자동 포장 기계잖아요. 그러면은 공장에서 생산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제조경비 쪽, 즉 원가관리회계 쪽 코드인 500번대를 얘가 끌고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제조원가를 형성하는 걸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대화하는 것들은 원가관리회계하고도 약간 좀 연결이 돼서 여러분이 저하고 핵심 ERP를 다루실 때 주가 이제 회계 파트이다 보니까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ERP라는 프로그램을 만나서 결산까지 진행하는 거에 좀 의의를 두시면 되겠죠. 차량 운반구 화물 7942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럴 때 화물차가 굴러다니면서 수익 창출에 기여하죠. 이럴 때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쪽 800번대 코드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승용 5374 같은 경우도 국내 영업팀에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800번대 코드로 사용을 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코드들 중에서 이 800번대라고 되어 있는 코드는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이고요. 이 500번대 코드만 제조 원가 쪽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취득일이 만약에 작년 이전이면 기초가액에다가 취득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취득일이 만약에 뭐 작년 이전이면 기초가액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걔가 이제 신규 취득 금액이 되는데 사실 ERP 프로그램에서는 기초가액이나 단기 취득 금액이나 이 취득 원가에 그냥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입력하면서 같이 만나실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만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왜냐면 나머지는 다 신규 취득 자산이라서 그래요. 신규 취득 자산은 그 전에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0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화물차만 전기 이전에 취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거고요. 내용 연수는 이 사용할 수 있는 연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부서 나와 있습니다. 관리부서하고 연결해서 이제 경비 구분 코드이고요. 이 업종 코드는 법인 조정할 때 그 업종 코드 부분이 연결돼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세법을 배우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주어져 있는 걸 잘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ERP 프로그램 여러분의 이름 5000번 주식회사 3일테크에 2010 김혜숙 또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지금부터 고정자산 등록을 수행을 해서 금액이 전부 다 저하고 맞는지 같이 맞춰보시면서 감가상각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000번에 있는 건물부터 입력을 할 건데요. 저희가 메뉴는 회계 쪽 파트이다 보니 회계 쪽 파트이다 보니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회계관리 파트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고정자산 관리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기억나세요, 여러분? 차량 운반구 하실 때 이거 사용하셨었잖아요. 자, 자산 유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물을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건물 체크하시고 확인 가져오셔서 건물에 자산 코드 주어져 있는 게 코드가 1000번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000 자산 이름은 본사 건물 그리고 취득일은 2021 0101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취득원가 부분에다가 단기에 취득한 1억 원 100 플러스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고요. 정액법으로 상각하겠다 따라서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하겠는데 저희는 40년 동안의 건물의 내용 연수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본사 건물이라고 하니까 경비구분 코드를 800번대에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될 수 있도록 판매비와 관리비 쪽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250만 원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줄로 내려가면 확정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계장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는 206번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06번 기계장치 선택하셔서 또 한 번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2000번의 자산 코드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자동 포장 기계입니다. 2021년 08월 03일 날 취득가액은 취득금액 1000만 원의 기계가 되겠고요. 얘는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습니다. 상각 방법은 정율법으로서 첫 해에는 수익 창출을 많이 하고 가면 갈수록 얘가 마모가 되거나 수명이 단축이 되면서 자꾸 고장이 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수익 창출 기여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정율법은 역삼각형 형태로 나타내요. 실제로 이제 회계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진입을 하시면 이론적으로 정률법의 공식이라든지 정액법의 공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냥 패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저하고 문제풀이 일부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만나시도록 하고요. 저희가 ERP 구동하는 수업이지 이론을 막 파헤치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갖지 마시고 ERP를 처음에 기초부터 결산까지 해서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걸로 좀 의의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연수는 8년이에요. 물론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시려면 이론과 실기를 전부 다 이제 섭렵해서 2급은 뭐 평균 60점, 1급은 평균 70점 이런 식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인 역량이 좀 필요하고요. 자, 기계 같은 경우는요. 감가상각비가 130만 4,166원이 나왔어요. 맞았어요? 예, 이렇게 나오면 맞으신 거고요. 그리고 얘는 경비 구분 코드가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500번대 제조원가 코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아, 관리부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관리부서 여기는 생산팀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앞에 문제는 제가 거꾸로 가서 재경팀으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없죠? 아, 업종 코드도 안 걸었네요, 여러분. 자, 업종 코드는 얘 먼저 걸어주고 앞에 거 걸어줄게요. 얘는 업종 코드가 33번. 직접 기록하셔도 돼요. 제조업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용 넣어주시고요. 다시 제가 건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로 가서 입력하지 못했던 내용 챙기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서가 재경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경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업종 코드는 03번 코드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재경팀에 03번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석조 등 해가지고 코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차량 운반구 화물차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줄로 이렇게 내리면 저장된다고 했는데 방금 기기장치 할 때 다음 줄로 내린 것 같지 않거든요. 잘 저장돼 있네요. 보통 여러분 엔터를 끝까지 치거나 그러면 잘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208번 차량 운반구 코드 선택해서 불러와서요. 저희 이렇게 앞서 입력하셨던 승용 5374 감가상각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예요? 18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당해 이제 감가상각비 나오고요. 여기 업종 코드는 저희가 그때 당시 주어지지 않아서 걸지 않았거든요. 업종 코드 01번. 아, 요거 걸고 나서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부서. 네, 여기 관리부서 요 부분에 건물 넣었나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건물의 관리부서 재경팀 잘 넣었네요, 여러분. 업종 코드. 어쨌든 주어져 있는 건 정확히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08번 차량 운반구로 들어가서요. 두 번째 차량 운반구 코드는 3000 화물 7942 입력됐고요. 취득일은 2020-1002. 얘는 전기 이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금액에 2,900만 원 넣어주신 다음에
전기에 감가상각한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인 게 350만 원이 있다. 그럼 얘의 순장부 금액은요 2,550만 원이에요. 즉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 금액이거든요. 따라서 정기말 장부 금액이 2,550만 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각 방법은 정율법으로 상각을 하고요. 내용 연수는 5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1,150만 500원? 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여지시는 화면에 이제 단기 감가상각비가 결산 때 회계 처리가 될 거고요. 저희 경비구분 코드는 국내 영업팀의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국내 영업팀 코드 걸어 주시고요. 그리고 업종 코드는 01번 코드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두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감가상각비가 교재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하고도 맞는지 확인해 볼 텐데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건물 250만 원, 기계장치 자동포장기 130만 4,166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 승용 5374가 180만 원, 화물 7942가 1,150만 500원이에요.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저하고 결산하고 나서 저는 왜 감가상각비가 틀리게 들어가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요 화면에서 내용 연수를 잘못 입력하셨거나 감가상각 방법을 잘못 입력하셨거나 취득일을 잘못 입력하셨거나 취득 금액을 잘못 입력하셨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금액과 그리고 화면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모두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고정자산 등록을 다 끝내고 나면 두 번째 메뉴에 감가상각비 현황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따닥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 제가 여기 추가 등록사항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이 추가 등록사항은 추후에 뒤에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 이 자산이 변동 처리된 내용들이 이제 일부 있거든요. 뭐 2021, 12월 21일 날 자본적 지출로 추가적인 지출이 일어났는지, 타인에게 양도를 했는지, 아니면 폐기 처분을 했는지, 아니면 부서가 이동이 됐는지, 아니면 프로젝트로 이동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자산 변동 처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저런 내용들을 입력해 놓고 여러분에게 해석하는 어떤 질문지를 주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시면 되는 내용이 추가 등록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감가상각비 현황 따닥 더블 클릭해서 요거 여러분 저희가 삭제할게요. 입력할 건 아니라서. 칼럼 구분의 필수값을 입력해 주세요. 요거 그냥 내용 넣고요. 이렇게 내용 넣고 제가 삭제할게요. 체크하고 삭제. ERP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요적인 사항들이 입력이 안 되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프로그램이 구동이 이제 크게 돌아가서 그래요. 자, 요거 여러분 주식회사 3일테크 본사 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전체적으로 엔터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은 250만 원 감가상각비 맞았죠? 기계는 130만 4,166원이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는 두 개가 합해졌어요, 여러분. 그죠? 어떤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네, 화물차 11500 하고요. 그리고 차량 운반구 승용 5374에 180만 원이 합해진 거예요. 그 두 덩어리가 감가상각비가 자산 차량 운반구로 일치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덩어리를 더하면 1,330만 500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자, 금액 확인하셨으면 이제 불서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엔터 엔터 엔터. F2키 누르셔서 임원부터 F2키 누르셔서 끝까지 생산티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서 저희가 부서 설정을 해줬었잖아요. 제가 추가로 또 설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대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일로 들어온 거예요. 재경팀의 건물 관련된
감가상각비 250만 원, 국내 영업팀의 차량 운반구 관련된 2건 1,330만 원, 생산팀에 관련된 거 130만 4,166원. 여러분 문제 보시면은 국내 영업팀이 2건이잖아요. 그게 이거죠. 프로젝트는 설정 안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고정자산 명세서 한번 가볼까요?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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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이제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에 대한 명세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왜 여기에서는 네,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고정자산 변동 현황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엔터를 쭉 쳐도 잘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겠죠. 마지막에 고정자산 관리대장 요거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가셔서 법인조정 책자를 만들게 되면 그 법인조정 책자에 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고정자산 관리대장이 수록이 됩니다. 보여지시죠?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2건. 자세하게 보여지죠? 요거 인쇄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미리 보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좀 작은가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요렇게 고정자산 관리대장 보여지고요. 여기 누름 단추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변화가 보여지세요? 네, 자산 이름별로 관리대장 보여지고 있죠. 첫 번째 거가 본사 건물, 두 번째 장으로 다음 클릭하시면 자동 포장기, 다음 클릭하시면 화물 7942, 다음 클릭하시면 승용 5374. 여기까지가 이제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재 중간중간에 출제 유형으로서 객관식 문제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문제를 풀면서 궁금하신 거는 질문해 주세요. 쪽지방에. 실제로 여러분 매번 질문하시는 분들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문제풀이까지 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서 좀 버겁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시간 차이예요. 회계를 먼저 좀 했던 사람은 좀 빨리 가실 거고 회계를 이 시간에 처음 보신 분은 ERP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RP 회계 쪽 파트를 공부하시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 내용은 추후에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저희 앞서 이제 설명드릴 때 결산 및 재무제표 관리에 결산 자료 입력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추후에 요거 작성을 하시게 되면 상단부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비활성화 되어 있지만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죠. 여기에 방금 저하고 확인하셨던 감가상각비 금액들이 전부 다 반영이 돼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추후에 분계를 생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성 과목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재무상태표에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냐면요.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고요. 재무상태표는 이제 지금 저희가 전표 작성을 안 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결산 정리분기할 때 갈 거예요. 이렇게 재무상태표에는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했어요? 250만 원 하죠. 아직 전표를 입력 안 했으니까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여기 감가상각 불러온 건물 250만 원짜리를 전표를 생성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바로 밑에 건물 바로 밑에 얘처럼 기계 밑에처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만 원이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 1억 주고 건물 샀구나. 너 이거 건물 몇 년 동안 쓸 건데? 40년 동안 쓸 건데? 그럼 매년 얼마씩 25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 그러면 그 감가상각한 금액이 대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누적돼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1억에 250만 원이 빠진 금액의 순장부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기계처럼 이 기계의 순장부 금액은 이만큼이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겠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 금액을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결산 분계하기를 할 텐데요. 좀 마음이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시간에 고정전환 등록은 그냥 화면에 보고 입력하는 거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개념을 잘 모르시더라도 차가 굴러다니면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걔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에 기여했을 테니까 수익을 일으키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대응하면 되겠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은 진짜 회계 처리들 차변 대변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루는 결산이에요. 또 혹시 다음 시간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회계 차변 대변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다음 시간 강의를 내가 그냥 한번 들은 거에 조금 의의를 두고 가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 발생주에 의한 결산 자료 입력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